네, 우리 센 수학상 C단계 같이 풀고 있습니다. 9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98번에 보면 그림과 같이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OC 더하기 CD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자, OC 길이 요거고 CD 길이는 요거죠. 그 두 개를 각각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DA, AB, BO 요 길이를 더한 거는 얼마가 되냐 물어보죠. DA 요거 AB, BO 요거죠. 이것들로 다 A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AB로 저렇게 써놓으면 여기는 당연히 2A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여긴 B고 여긴 A고. 자, 그래서 OC 더하기 CD는 A 더하기 B니까 A랑 B랑 더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 말하는 거는 2A 플러스 B 플러스 A니까 다음은 3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3X 플러스 Y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식을 빼면은 A랑 B에 대한 그 값을 알 수가 있죠.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그래서 밑에서 위에 빼버리면 2A는 2X 플러스 2가 나오죠. 밑에서 위에 뺐다 생각하면 네, A는 X 플러스 1이고요. A 자리에 X 플러스 1을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B는 뭐 여기 식에 대입하면은 B는 Y 플러스 2죠. 그래서 X는 요거, Y는 이, A는 이거, B는 이거 이렇게 되죠. 자, AB의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2A, 세로가 B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럼 2에 A는 X 플러스 1, Y는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98번은. 자, 그 다음에 99번. 자, 세 당식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2B, B 플러스 C, C 마이너스 A 요거 그냥 다 전개하면요. 요거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A 플러스 2B. 자, 선생님은 결과만 쓸게요. 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게 A 플러스 2B고요. 자, B 플러스 C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요거고요. 자, C 마이너스 A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바로 저기서 말한 식이란 말이죠. 요거의 전개식을 쭉 전개하면 여기 2차이기 때문에 요거 2차이기 때문에 다 전개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는 6차가 나올 거예요. 그 6차부터 쭉 순서대로 썼을 때 A6, A5, A1, A0까지 다 더한 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요 식을 잘 째려보세요. 요걸 안 하려면 요 식의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냐? x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요거랑 저기서 말하는 A6의 x6제곱 A5의 x5제곱 더하기 A1X 플러스 A0가 같은 건데 두 식이 여기서 A6, A5, A1, A0 요걸 알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수들의 합을 알고 싶으면 X1 집어넣으면 되니까 X1 집어넣은 결과는 요거랑 요거 똑같으니까 여기에 1 집어넣어야 될 걸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면 3 빼기 9 플러스 9 3 빼기 6 플러스 9니까 앞엔 3이고요. 뒤에는 3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5고요. 두 번째 건. 마지막 거는 1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6이네요. 6, 5, 30. 네, 그래서 30이 답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0번 한번 보죠. 자, 이것도 그 문제집에 많이 있는 문제인데요.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를 우리가 수식으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X랑 Y랑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 빼기 3이랑 Y 빼기 3이랑 EZ 빼기 3이랑 요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겠죠.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에요. 요 값은. 그렇죠? 여기 0이든 여기 0이든 여기 0이든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니까 곱했을 때 결과는 뭐겠어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걸 전개하면 돼요. 이제 요 왼쪽 식을 전개하면은 선생님이 전개한 걸 써놓을게요. 쭉 2x y z 마이너스 3에 문자 두 개씩 곱한 거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네요. zx 플러스 9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27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에서 준 게 뭐냐면요. 요거의 3배가 요거랑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요거 전개가 여기가 y 플러스 2z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있죠. 요거의 3배 한 게 요거에는 있죠. 3에 xy 더하기 2yz 플러스 2zx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여기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얘랑 하면 없어지는 거네요. 그쵸? 같으니까. 그러면 2xyz는 27 마이너스 27이 넘으니까 이게 27이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10xyz는 여기다가 5배 하면 되죠. 그러면 27에 5배 곱하면은 135가 네, 답이 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01번 한번 볼게요. 자, 101번 보니 자연수 n에 대해서 fn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6의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x의 개수. 자, 이런 문제는요. 뭐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어디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런 관계식을 물론 관계식을 많이 본 사람들은 보자마자 딱 눈치가 오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어려운 관계식을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이 관계식이 뭔지를 먼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의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면서 이것들의 정체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규칙이 보이고 그 규칙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자, f1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이에요. 초기 값은 줬어요. 차원 값은. 자, 그러면 우리는 f2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규칙을 몰라도 돼요. 대입하면서 알아내면 돼요. 자, f2x는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규칙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쵸? n에 1 집어넣으면 f1에 x 플러스 1, n이 1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요건데 f1x는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x 플러스 1,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식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자, f3x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거를 전개 안 하고 그냥 f3x를 바로 구해볼게요. f3x는 f2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f2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6에 x 플러스 2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된 게 이제 f3x겠죠. f4x 한번 볼까요? 규칙이 아마 보일 것 같은데 f3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6에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자, F5도 해봐도 되지만 F5 건너뛸게요. 규칙이 보일 거야 아마 여러분. F6은 자 x에다가 얼마까지 더해요? 5, 4, 3, 2, 1 더한 거의 세제곱 빼기 6에 x에다가 5, 4, 3, 2, 1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F6x는. 그쵸? 여기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x 플러스 15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5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x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어차피 이건 상수항이니까 개수 x의 개수인 영향을 안 주죠. 여기서 x 나오는 것들만 보면 되는데 앞에서는 x가 뭐가 나오냐면 3 곱하기 15 두 개랑 x 하나 곱한 요게 나오죠. 앞에서는. 뒤에서 뭐가 나와요? 15 곱하기 2 곱하기 x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6을 곱해야 되죠. 이렇게. 자,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뭐 이렇게 쓸까요? 3의 15제곱 빼기 6 곱하기 2는 12죠. 12 곱하기 1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15 똑같으니까 15로 묶어주면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쵸?
15로 하나 묶어주면 3 곱하기 15 45 빼기 12니까 15 곱하기 33 요거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해보면 495가 나와요. 45 네 맞네요. 45 나왔어. 네. 그래서 495가 네, 답이 되겠죠. 2번이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2번 102번은 a제곱 b제곱 더한 걸 줬고 c제곱 d제곱 더한 걸 줬고 ac 더하기 bd 뭐 준 게 많죠. 준 게 많을 때 ad 빼기 bc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에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좀 당황스럽다, 좀 풀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구하라고 구해야 될 것과 문제에서 준 조건을 잘 봐야지 내가 어떤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있어요. 그 말은 어쨌든 요 제곱들을 이용하려면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지만 이거의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죠. ad bc를 제곱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제곱 d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빼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면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선생님. 네.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이거거든요. 제곱하면. 근데 요 제곱 이걸 어떻게 구할까 보면요. 요거 둘이 한번 곱해 볼까요? 곱하면 이제 저 개수들끼리 곱해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요 항들끼리.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곱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걸 지금 내가 뭔가를 해볼 건데 요걸 곱해 보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 요게 나온단 말이죠. 아, 내가 구해야 되는 저걸 보니 내가 여기서 써먹을 거는 a제곱 d제곱 그리고 b제곱 c제곱 요건 있어야 돼요. 그쵸? 요건 있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길. 요거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더 생겨, ab, cd 요게 더 생겨야 되죠. 지금. 그쵸? 앞에 있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요게 생겨야지 이제 저거의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그리고 요거 해주려면은 요게 바로 여기서 준 요거 있죠. 요거 ac 플러스 bd의 제곱이거든요. 요게 이 빨간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요거 제곱하면 a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c 제곱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d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여기 이 a b c d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아, 지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에 제곱은 요거 두 개 곱한 거에서 이걸 빼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숫자로 다 아는 것들이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2 곱하기 2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뺀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의 제곱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5거든요. 4분의 15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제곱. 그럼 당연히 네모는 2분의 루트 15가 네,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15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네. 103번 한번 봅시다. 103번 한번 보면 다음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자연수 xy의 순서상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보통 뭐 중학교 때도 이 단어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부정방정식에 대한 문제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써 있는데 그 나중에 고차방정식 같은 데 가면 여기서는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한 건데,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는 문자만큼 내가 알아내야 되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를 모른다. 그러면 x에 관련된 식이 하나 있으면 풀어요. 이렇게 있으면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예요. x 플러스 y는 2, x 빼기 y는 0.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항상 하나예요. 그걸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없을 때도 있죠. 연립방정식은 해가 없을 때도 있고 무수히 많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경우 아니라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찾는 게 우리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부정방정식은 이제 문자만큼 식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이제 xy에 대한 식이 따로 없다면 이거는 엄청 많아요. 1, 2, 0, 3, 마이너스 1, 4 이런 것도 되지만 뭐 분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처럼 자연수 xy라고 했으면 이건 몇 개 없어요. 1,2 순서상으로 쓰면 이거랑 2,1 요 두 개밖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 문제는 내가 그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안 나와서 xy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어떤 실수 조건 아니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것들의 개수를 직접 찾아보게 이 범위에서 이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보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가에서 얘기하는 건 x 플러스 y의 제곱의 합은 a다.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다라는 말로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의 합은 x 플러스 y의 b배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b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빼기 b는 20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인수분해에서 나의 공식을 배워요.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자, 요거 알죠? 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이제 인수분해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게 요렇게 되기 위해서 요게 지금 b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아직 여기가 단원이 인수분해 파트는 아니잖아요. 그쵸? 단원에 맞게 풀어보자면 인수분해 파트는 아니니까 요걸 모른다고 쳤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쵸?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서니까 여러분은. 자,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2. 3차 전개한 거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이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y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걸 하나 묶어주면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자,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남죠. 앞에는. 그거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혼자 남은 건 마이너스 3xy니까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결과를 알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직접 하면 돼요.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이끌어내서 결국엔 요게 b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게 b. 자, 그럼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라고 알고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b예요. 똑같은 게 보이죠. 모양 똑같은 것들이. 근데 a 빼기 b가 20이라고 줬어요. 더군다나 그걸 사용하도록 a 빼기 b가 20. 자, 양변을 빼보면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xy. 결과는 이거고요. 좌변의 결과는. 우변은 a 빼기 b인데 그게 20이라면서요. 아, xy 곱해서 20인 그런 순서쌍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연수 중에. 그렇죠? 그거는 1,20. 자, 이런 거 찾을 때 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자, 한쪽을 제일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x를 선생님이 1로 시작했어요. 그럼 y는 20이겠죠. 자, 그 다음에 x를 하나 키우고 y를 하나 줄이는 거예요. 그 관계식 만족하는 것끼리. x가 2면 y 10이죠. x가 3일 수는 없어요. 3 곱하기 자연수가 20이 안 되니까. 그러면 4 하고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5, 4 있고요. 12 있고요. 21 있고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04번. 자, 0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분의 1 줬고요. y 플러스 x분의 1 줬을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더하기랑 곱하기만 알면 알 수 있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아마 이렇게 뭐 인수분해 파트도 있지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를 아직 안 배웠다라고 치면 요거 이제 이용해서 아마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알아내야 될 건 xy 더한 거랑 xy 곱한 걸 알아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더한 것과 곱한 것은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일단 곱한 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곱하기를 알아내려면 x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을 알아내야 되는. 요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면은 문제에서 준 x 플러스 y분의 1 요거랑 y 플러스 x분의 1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xy라는 항이 나오죠. 일단은 그 항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xy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xy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xy분의 1
해서 여기 4 빼기 4 플러스 2 루트 3이랑 4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면 우리 합차 공식에 의해서 16 빼기 10이니까 4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y 더하기 xy분의 1이 요 2가 넘어가면 4 빼기니까 2죠. 자, 요런 걸 이제 치환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xy를 알고 싶잖아요. 요걸 그냥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치환할 땐 꼭 내가 치환한 걸 써주는 게 좋아요. xy를 a라고 했을 때, 자, 요걸 푸는 방법은 a 더하기 a분의 1이 2가 된다, 요런 얘기죠. 이거 a 어떻게 풀죠? 양변에 a를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a제곱 플러스 1은 2a 이렇게 되죠. 자, a가 물론 0이 아니어야만 해요. 분모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니까, 분모에 쓸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0 이렇게 돼서 a-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린 a의 정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a가 1이구나. 즉 뭐가 1이구나? xy가 1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xy 알아냈고요. 이제 더하기를 알아내면 되잖아요. x 더하기 y를 알아내려면 두식, 문제에서 준 두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식을 더해 봅시다. 얘랑 y 플러스 x분의 1 두식을 더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순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순서 바꿨으면 자, x 더하기 y고요. 앞에는 요거는 분모 두 개, 분수 두 개 더하라는 건 분모 통분해서 xy로 통분해서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데 xy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이건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니까 2x 더하기 2y예요. 그쵸? 근데 그 결과가 문제에서 준 거 두 개 더하면은 8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x 더하기 y는 4라는 게 나오죠. 아, 그래서 우리가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4죠. 64 빼기 10이니까 52.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합과 곱을 알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4제곱 더하기 4제곱, 5제곱 더하기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 다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랑 xy만 알아낸다면.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요 두식, 문제에서 준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105번. 105번 보면 두 다항식 A는 3차 그리고 B는 2차 이렇게 되는데 A 세제곱 빼기 8B 세제곱을 간단히 한 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랑 X 4제곱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하라는 건데 최대한 그쵸? 뭐 그냥 요거 세제곱하면 그리고 요거 세제곱해서 8배해서 막 해도 되는데 뭔가 좀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겠죠. 자, 생각해보면 A랑 B에 이제 정체에 달려있는데 자 보세요. B가 2차고 A가 3차인데 A의 2차식까지만을 B랑 비교하면은 딱 B에다가 2배 한 게 A의 2차식까지 부분이죠. 그럼 왠지 A 빼기 2B 특히나 요게 A 빼기 2B에 관련된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A 빼기 2B를 했을 때 2차식까지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쵸? 아, 요거 이용하라는 소리구나. 저거는 우리가 뭐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쓰자면 a 빼기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바로 쓸게요 선생님. 6ab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a 빼기 2b가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a 빼기 2b는 x세제곱이에요. x세제곱. 여기 노트에다 안 적어도 되겠네요. 칸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자, a 빼기 b의 2b의 세제곱은 봐서 알겠지만 a의 요만큼이랑 이거의 2배 한 것만큼이 같으니까 빼면 사라지죠. x 세제곱이에요. 그거의 세제곱 플러스 6에 a 곱하기 b는 선생님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a인 거예요. 얘는 이거랑 b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a 빼기 2b는 뭐였어요? x세제곱이었죠? 그거 6 뒤에다가 곱해서 쓸까요? 6 x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걸 전개했을 때 5차랑 4차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건 x의 9제곱이잖아요. 여기서 5차랑 4차가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5차랑 4차 나오는 건 요 뒷부분인데, 자, 요 뒤에 곱하기 2개를 한 거에다가 나중에 6x 세제곱을 곱하려면 결국에는 여기서 5차를 알고 싶으면 요 2개 곱한 거에서 2차랑 1차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나중에 6x 세제곱을 곱할 거니까. 그쵸? 자, 그럼 2차가 뭐가 나오는지 노트에다 적어볼까요? 자, 여기 전개했으니까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곱한 거 2차 나오겠죠? 6x제곱 더하기 4x랑 곱해서 2차 나오는 건 2x죠. 곱하면 8x제곱 6이랑 x제곱 곱하면 6x제곱 이렇게 된 거 결과에다가 나중에 6x 세제곱을 곱한 게 바로 5차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곱하기 하면 20x제곱이죠 여기가. 여기다 6x 세제곱 곱하면은 120 x 5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 p는 이제 120이 되겠죠. x 5제곱의 개수는. 미안해요. 120 네, 이렇게 될 거고요. q는 6x 세제곱에다가 1차 개수 구해야 되니까 1차 개수는 이렇게 곱한 거 12x 이렇게 곱한 거 12x 이렇게 나오죠. 24 곱하기 6이네요. 그쵸? 24 곱하기 6이면 144 x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 개수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26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106번 한번 보자. 합이 3인 세 실수 A, B, C. A, B랑 B랑 C랑 더해서 3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2A 더하기 B, 2B 더하기 C, 2C 더하기 A를 한 게 3, 저 각각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것을 구해라.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라는 문제는 보자마자 이걸 눈치채야 되죠. 요거 곱셈 공식 변형에 있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 B, B, C, CA 더한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건 이제 3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요렇게 줬기 때문에 요거 더해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형태가 나오는데 세 개 다 더한다 생각하면 좌변은 3A 더하기 3B 더하기 3C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3AB, 3BC, 3CA가 있기 때문에 3AB 더하기 3BC 더하기 3C가 있으면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으로 나눠버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다는 거죠. 3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낸 식이네요. 자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이 답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7번에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r5를 구해봐라 물어봤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좀 쉽게 풀려면 이게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는 것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그 뒤에서 배우는 나머지 정리를 쓰고 싶어도 못 쓸 거예요. 아마 나머지 정리를 쓰려면 얘가 0 되는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찾는 게 나머지 정리에 올리잖아요. 근데 얘가 0 되는 게 허수기 때문에 이제 좀 넣기가 애매하죠. 허수를 배우지도 않았거든 요 단원에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 것이냐 이건데 저 앞에 있는 요거 요 식의 세제곱하고 요거를 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면 자 요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x제곱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합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거의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알아요. 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x제곱 플러스 1의 연습장에다 쓸게요. 저거 세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플러스 3의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플러스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요거죠. 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여기 뭔가가 이렇게 온다 이거죠. 이 나머지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보면 여기 앞에 요거 하나 빠지면 2개 남죠. 사실 요 남는 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모양만 맞춰보자면 이렇게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는 다 묶이죠. 그리고 얘가 아직 안 묶였어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얘가 안 묶였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선생님 얘가 몫이고 qx고 얘가 나머지 rx예요.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 2차식으로 나눴어요. 지금 내가 나누기 한 게 2차식이란 말이죠. 근데 나머지가 3차예요. 3차 요건 그러니까 아직 덜 묶였죠. 덜 묶였기 때문에 이쪽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뭘로? x제곱 플러스 1로. 자 그러면은 이거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면은 이거는 우리 그 식 나누기 하는 거 있죠. 숫자 나누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눠볼까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x 곱해야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x 빼죠.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앞에 맞추려면 3이죠. 이렇게 되니까 빼면은 2x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에 몫이 지금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걸 qx라고 하면은 몫이 이게 아니고 이걸 그냥 q'이라고 할게요. q'이라고 하면 q'x에다가 가로를 하나만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q'x에다가 자 요거 나눴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이거죠.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식을 쓰면 x제곱 플러스 1에 우리가 q'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q'x 그리고 x 플러스 3 여기까지 한 게 사실은 진짜 나머지 qx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 qx 자리에도 이게 qx고 나머지는 이제 요게 되겠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요게 우리가 찾는 rx다 이거예요. rx는 2x 마이너스 2다. r5를 구하라고 그랬죠. r5는 2 곱하기 5 마이너스 2니까 8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7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센스도 많이 연습해 보면은 또 시험장에서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지. 나머지 정리가 안 된다면 요 실제 나누기를 어떻게 할지인데 나누기 하는 거는 일단 식을 요렇게 쓰는 나눗셈의 항등식 있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몫보다 작아야 되고 차수가. 네. 자, 그 다음에 108번 108번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일 때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뭐 많이 풀어봤을 텐데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이 루트 3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곱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루트 3만 한쪽에 놔두게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2x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 2x 마이너스 1이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루트가 사라지죠. 그래서 자 우리가 써먹을 식은 제곱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3. 즉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숫자가 는 2니까 2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라는 요 식으로서 우리는 다룰 거예요. x가 저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2x 마이너스 1이 요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루트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있죠? 저거를 최대한 요게 있게 만들어내면 돼요. 요게 있게. 그렇죠? 2x제곱 마이너스 2x 최대한 요게 있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요걸로 나눠버리면 가장 좋겠네요. 자,
예를 들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우리 만들어낸 식 2x 제곱 마이너스 2x 요걸로 나눕시다. 자, 요걸로 나누면은 2x 그쵸? 곱하기를 하면은 0이 되도록 합시다. 요게 더 좋겠네요. 자, 여기서 식을 조금 바꿀게요. 요거 왼쪽으로 넘어오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 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0은 곱했을 때 0이잖아요. 어떤 거랑 곱해도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걸로 나눕시다. 우리도 여기를. 자, 그러면 2x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요. 2차 없으니까 2차 한 그 위치를 좀 비워놓고 할게요. 이게 나누기 할 때 보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자 x제곱 2x제곱을 곱해서 4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제곱 빼버리면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x를 하나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x를 하나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빼버리면 4x 제곱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계산이 좀 기네요. 여기다가 중요한 정보만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4 아니고 4랜다 2만 곱하면 되죠. 개수가 지금 2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니까 빼면 1 남죠. 1 빼면 5 남죠. 5 이렇게. 자, 이 결과가 뭐냐?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 지워볼게요. 결과가 뭐냐? 요거 있잖아요. 문제수 구하라고 한 요거. 요거 나눈 거 내가. 요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우리가 0이라고 알고 있는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5다.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쓸 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자, 그때 이게 0이잖아요. 0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0이라서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걸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냥 5. 답이 5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앞에 곱해지는 게 0이니까. 네. 그래서 답이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109번. 109번 보면 당시 px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거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b 이렇게 나머지가 조금 다르죠. 나머지가 다를 때 a,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px 한번 식을 써볼까요? p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요. 그냥 q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좀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요 모양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슨 소리냐? 요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 즉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거로 나누면 2잖아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빼면은 a 마이너스 4의 x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2 그리고 나머지가 a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 거죠, 사실. 저 위의 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눈 식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묶을 수 있는 게 요 두 개는 그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qx가 남고요. 뒤에는 2가 남아요. 그쵸?
중괄호 했으니까 여기도 중괄호로 해야 되겠죠. 플러스 자 a-4의 x 마이너스 1 요렇게 지금 쓴다면 문제에서 말하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요만큼일 거예요. 물론 qx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의 몫도 몰라요. 그지만 중요하잖아요. 나머지가 x 플러스 b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뭐다? x 플러스 b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x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두 식이 a는 5 그쵸?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a는 5 b는 마이너스 1 a, b 더하면은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네요. 네. 자 110번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모서리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를 모서리가 a 또는 b인 직육면체로 12개로 나눴을 때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5개다. 요 12개짜리에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a 플러스 2b의 값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개했을 때 이 그 부피를 표현을 해보자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렇게 곱한 게 부피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걸 전개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b 플러스 5a b 제곱 플러스 2b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자 보세요. 차수랑 개수로만 따지면 여기는 a 세제곱이 하나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a 세제곱이 하나예요. a 세제곱 하나 그리고 a 제곱 b는 4개 하나 그쵸? a 제곱 b는 4개 a b 제곱은 5개 그리고 b 세제곱은 2개 이렇게 된 거죠. 자 1개, 4개, 5개, 2개 요걸 다 더하면 얼마죠? 숫자끼리 다 더하면 12죠. 이 12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여기 잘라진 12개 있잖아요. 12개가 각각이 부피가 하나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a 세제곱이란 부피죠. a 세제곱은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이걸 a라고 하면 여기 b 여기 b라고 하면 그쵸? 여기 a고 여기 b고 a, b가 지금 안 나와 있죠. 더하기로만 표현돼 있고 그러니까 a, b로 각각을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바로 a 세제곱짜리 부피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부피가 그쵸? 그림상에서 지금 그리고 a 제곱 b 같은 거는 이제 찾으면 되는데 a 곱하기 b니까 대표적으로 요 뒤쪽에 있는 잘 안 보이는구나. 요게 a 제곱 b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쪼개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부피가 150인 게 5개가 있다. 5개가 있대요. 그 말은 요게 5개잖아요. a, b 제곱이 5개니까 이게 150이 돼야 되겠죠? a, b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서로소인 자연수 2개.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에요. 결국에는 서로소인 자연수 2개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제곱은 150이라고 그랬을 때 요걸 찾을 수 없어요. a, b를 그냥 요것만 가지고는. 근데 서로소인 두 자연수 2 이상의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150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제곱인 부분은 따로 쓰고 나머지는 합쳐서 쓰면 6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는 6, b는 5. a 더하기 2b를 하네죠. a 더하기 2b는 16. 그래서 답은 16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1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가 세면이 접하도록 놓여있다. AB 길이가 4, 부피의 차가 100일 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죠. 자, 식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피 요걸 x라고 하고요. 요걸 y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피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이 되겠죠. x가 이제 큰 거의 한 모서리 길이니까 큰 거 부피는 x세제곱, 작은 거 부피는 y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뺀 게 100. 요건 알 수 있고요. 우리 x 빼기 y가 4라는 것도 알고 있죠. AB의 길이가 4라고 해서. 그랬을 때 건널비의 합을 구하래죠. 건널비 합. 건널비. 그러면 건널비 합은 6x제곱 플러스 6y제곱 요거 구하라는 거죠.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6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제 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문제에서 알려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죠. 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x 빼기 y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빼기 y이기 때문에 자, 100은 4의 세제곱 플러스 3xy 곱하기 4니까 12xy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의 세제곱은 이제 64니까 64 빼버리면 36이죠. 그래서 xy는 3이라는 게 나와요. xy는 3. 자, 그러면 6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거랑 요거 이용하면 할 수 있죠. x 빼기 y의 제곱에서 xy를 두 개 더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6에 자, 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6. 그러면은 16 더하기 6은 22 곱하기 130 그 6 곱하니까 132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32. 이렇게. 그러니까 세제곱 빼기랑 하나씩 빼기를 알려줬을 때 x 곱하기 y를 구해서 건널비까지 구해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112번 정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MN이라고 했을 때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P는 요 MN 반직선이 요 원의 위에서 만나는 한 점을 P라고 했고요. 자, ABC의 외접원과 만나고 MP는 1이다. 요거는 X다. 그때 X에 대한 관계식을 뭔가 알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요거 구하라고 하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해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해서 구하죠. 이렇게 아마 요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X 빼기 X분의 1 버전으로 구할 수도 있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2로. 그렇죠? 이렇게. 요 둘 중에 하나를 써먹겠죠 아마.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나 X 빼기 X분의 1을 구해야 되는 건데 보통은 도형이 나왔으면 이제 도형의 닮음의 성질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삼각형 여기가 중점 연결한 거기 때문에 미안해요. 여기도 1이겠죠? 여기도 1. 여기가 1이면은 그렇죠? 같은 선에서 그은 거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요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요 A 요 안 써있네요. 뭐 H는 조금 그러네. D라고 할까요? D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D 없죠. D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자, 선생님은 지금 두 삼각형의 닮음을 얘기를 해볼 건데 요렇게가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닮음이냐? 뭐를 쓸 거냐면 그 원주각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요각이랑 요각이 막꼭지각으로 같다는 걸 알겠죠. 자, 그리고 호 AP의 원주각을 지금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요. 호 AP의 원주각을 여기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 원주각 길이는 항상 크기가 같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닮음을 써보자면 삼각형 AND랑 이미 닮음 표현을 쓸 거예요. 뭐랑 닮음이냐? 삼각형
A 역할은 지금 각 동그라미 X가 아닌 나머지 각이죠. 그거는 저 오른쪽 삼각형에서 P고요. 그 다음에 N은 동그라미 각이죠. 그거에 대응되는 건 N이고요.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M이 아니고 D죠. D, X각이랑 똑같은 각을 차지하는 건 C죠. 이렇게가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닮음비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닮음비를 이용할 건데 여기 X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삼각형 돼야 되니까 그렇죠? X 대 AN 대 ND X 플러스 1 X 대 X 플러스 1이죠. 요거는 여기서는 PN 대 NC죠. PN은 1 NC는 X 이렇게 되겠네요.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 이렇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요 X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알아낼 수 있네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 1이니까 10에 요거 말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0에 X 표시는 좀 그러네요. 틀린 건 아니니까. 자, 요걸로 구해볼까요? 요걸로 10에 1의 제곱 플러스 2 요거죠. 30이네요. 30.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주각 요걸 이용을 했죠. 3-2에서 배우는 원주각 각이 같아지는 그거 이용해서. 자, 113번 한번 해볼게요. 113번은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 1씩 잘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1보다 크다고 한 거예요. 자, 그림 2의 건널비가 236이고 모든 모서리의 합은 82일 때 그림 1의 원래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 물어봤죠. 자, 원래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보통 이렇게 잘 안 되죠. 여기 A, 여기 B, 여기 C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를 구하라는 거죠. 직육면체 대각선 이렇게 구하죠. 자, 우리한테 문제에서 준 건 그림 2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줬어요. 자, 그림 2의 건널비가 236이고 모서리의 합은 82다 그랬는데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이 앞쪽 넓이 구할 때 앞쪽 넓이랑 이거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넓이로 따지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원래 잘리기 전에 넓이랑 똑같죠? 이 뒤쪽에 있는 게 튀어나와 버리면 이 뒤쪽에 있는 넓이도 요거 구할 때 같이 구해버리면은 그냥 직사각형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그리고 오른쪽 거 요거 있죠. 요거 넓이 구할 때 요거까지 같이 구해서 더해버리면 앞으로 당겨버리면 그냥 요거 넓이랑 똑같죠. 요 밑에 있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윗면 구할 때 위로 당겨서 같이 구하면은 그냥 요 잘라낸 거의 건널비는 원래의 건널비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의 건널비 AB 두 개죠. 그리고 BC도 두 개고 CA도 두 개고. 요게 건널비예요. 입체 도형 2의 건널비. 이게 236.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바로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다음에 우린 대각 모서리 길이를 구해야 되죠. 모서리 길이. 모서리 길이는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 이걸 A, 요걸 B, 요걸 C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A-1이죠. 여기는 B-1이고 여긴 C-1이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모서리가 A 가로가 4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잘렸으니까 A가 일단 3개 있죠. 그리고 요거 A-1 있고요. 이렇게 됐죠? 자, 이쪽은 아직 안 건들 거예요. 이쪽은 알겠죠? 이쪽은 안 건들고 해볼게요. 자, B 세로에 대한 거 3개 있죠. 원래 4개인데 3개고 하나 잘렸으니까 B-1 하나 있고요. 자, C도 마찬가지예요. 3개 있고 C 1 잘렸으니까 하나 요거. 거기에다가 이제 빨간 부분의 모서리를 따로 구할 거거든요. 빨간 부분의 모서리. 자, 요거 1 몇 개인지 세보세요.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이 9개네요. 그러니까 뭐를 더하면요? 9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모서리가 1자리가 9개 있죠.
내가 계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1 빼기가 3개 있고 플러스 9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82라고 했어요. 82 무슨 모서리의 합은 82.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마 6 넘어가면은 76이죠. 그거 4로 나누면 19 이렇게 되네요. 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9.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죠 우리. 요거 제곱에서 이거 빼버리면 요 루트 안에가 나오죠. 19의 제곱 빼기 236 하면요 19제곱이 361이죠. 361 빼기 236을 하니까 루트 125가 나오고요. 요건 이제 5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3번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 1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9. 외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의 이제 접하는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의 중심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을 A라고 하고요. 여기 반지름을 B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 C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B, 여기도 C, 여기도 A 이렇게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 합 선생님 표현으로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 합 9.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죠?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A 제곱 플러스 4파이 B 제곱 플러스 4파이 C 제곱을 했을 때 116파이 이런 결과니까 여기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4파이로 나눠버리면은 24 이렇게 나오나요? 요거씩 알아냈고요. 요거씩 알아냈어요. 자 보자마자 A, B, C 더한 거랑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한 게 나왔죠. 그러면 아마 뭐 물어보겠어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아마 요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쵸?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 반지름의 길이의 곱 A, B, C 요거 물어보나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요것도 아는 게 좋죠. 그렇죠? 부피합을 줬으니까 부피합이 132. 부피도 적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건너뛰었네요. 자, 부피합 A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3분의 4 B 제곱 파이 3분의 4 C 제곱 파이 C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이게 132파이 이렇게 되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분의 4파이가 절로 넘어가면 4분의 3파이를 곱하잖아요. 그쵸? 4파이분의 3을 곱하잖아요. 그쵸? 4파이분의 3을 곱하면 9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3개. 아, 요런 문제 많이 봤네요. 더한 게 요거 아까 거네요. 미안해요. 자, 더한 게 9.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24.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99일 때 반지름의 길이의 곱 A, B, C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 요 두 개 이용하는 공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모양을 좀 기억해 두세요. 공식이 요거 하나 딱 있거든요. 세제곱 나오는 공식은 거의 이거 하나예요. 빼기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요걸 하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요쪽만 몰라요. 그래서 요쪽을 요거 두 개 가지고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81 빼기 요거 빼버리면 24 하면 얼마죠 이게 26인가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요거를 미안해요. 29 이게 분수가 나오길래 분수가 여기서 나오면 분수가 안 사라지는데 했는데 미안해요. 29 이렇게 돼서 둘이 빼면은 52죠. 52 2로 나누면 26 그렇죠? 52 그래서 얘는 26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마이너스 26을 해야 되겠네요. 계산하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9 그리고 제곱끼리 더한 건 24인데 여기서 26을 빼야 되죠. 맞죠? 이게 52니까 이게
A, B, B, C, CA의 2배잖아요. 그쵸? 2로 나눈 다음에 빼면 요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8이네요. 그쵸? 99, 얘가 99예요. 자, 99 빼기 3ABC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자, 넘어갈 거 넘어가고 계산해주면 ABC는 3ABC는 18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더하면은 117이죠. ABC는 3으로 나누면 39인가요? 네, 39 이렇게 되나요? 24가 답이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24가 답. 또 아까 요거 잘못 써놓고 계산을 마무리를 안 했네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자, 얘가 29라고 했죠. 29 빼기 26 93 27이네요. 이게 그러면은 99 빼기 3ABC가 27. 자, 3ABC는 99에서 27 빼니까 72. ABC는 24. 네,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115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4면체가 있다. 그때 제곱 다음 것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OA, OB 수직이고 OB, OC 수직이고 OC, OA 수직이다. 자, O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길이들이 다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4면체를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직,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인, 여기 A, 여기 B, 여기 C 해서 이런 4면체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림을 여기까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조건을 얘기하면. 자, OA, OB, OC를 더한 게 1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OA, OB, OC를 자, A, B, C라고 하면은 A랑 B랑 C랑 더해서 13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27이라고 그랬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고 각각이 수직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쵸? 자, 밑면은 요 OAB 넓이는 어떻게 돼요? AB 곱해서 2로 나누죠. OAC, OBC 요거 넓이들도 표현하면 2분의 BC, 2분의 CA인데 이게 27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AB, BC, CA 더한 건 54다를 알 수가 있고, 그쵸? 요거 그리고 요거 이용해서 뭐 구하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거 구하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요거 제곱에서 이거 2개 빼면 되죠. 13의 제곱 169에서 54의 2배 108을 빼니까 61인가요? 네. 이게 바로 답이겠네요. 그렇죠? 네. 11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 길이는 2x 플러스 5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다. 자,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라고 그랬으면 세로 구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까요? 둘레의 길이가 6x 플러스 10이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는 3x 플러스 6이죠. 그러려면 여기 x 플러스 1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D 위에 P를 잡아서 CP로 접어서 이제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들었더니 D'이 생기고 그 D'을 기준으로 색칠한 부분이 어딘지 보이죠? 그거 넓이를 구했더니 3차식이 된다 이거죠. 그때 PD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큰 직사각형에서 요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 빼겠죠. 근데 그건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2배를 빼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직사각형 2x 플러스 5 x 플러스 1 그쵸? 요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PDC라고 할까요? PDC 삼각형 넓이도 표현합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x 플러스 1이겠죠. 요걸 높이로 잡으면
그리고 밑변이 바로 PD인데 그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A라고 해볼게요. A. 여기를 A라고 그래서 자 요거의 2배를 뺀 게 바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전개할 거 전개하고 A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자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는 빼기 x 플러스 1의 a배. 이게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 이렇게 되죠. 자 요 왼쪽에 있는 요거 3개 있죠. 요거 3개 넘어가서 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마이너스 다 곱해버리고 이렇게 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로 저걸 나누면 되죠.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건 조리제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8, 0 이렇게 되니까 a는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고 몫이 0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얼마다라고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a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PD 길이죠. PD 길이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